자, 9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1일 때 4의 m제곱의 값 물어봤습니다. PQ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m 대 n으로 내분이니까 분모는 m 플러스 1-m 그리고 분자는 크로스곱이죠. 1-m 로그 5의 3 플러스 m 로그 5의 12 요게 1입니다. 그러면 m으로 묶으면 분자는 로그 5의 4가 되고 로그 5의 3 더한 게 되고요. 분모는 1 그래서 로그 5의 4는 m 로그 5의 3분의 5가 됩니다. m은 따라서 로그 4의 3분의 5가 되고 밑변환 공식이죠. 자, 4의 m제곱은 자연스럽게 3분의 5가 됩니다. 쉬운 문제였죠. 근데 수상 개념이 특별하게 출제가 됐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자, 하나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fx를 묘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f'x를 먼저 구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 f'x가 0이 될 때 x값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그 사이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또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 얘는 극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얘를 실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요. x값이 1일 때 그리고 2가 기점이었으니까 2일 때까지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5가 되죠. 마이너스 1,5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0일 때 함수값 1이고요. 2일 때 함수값은 또 똑같이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보다 클 때입니다.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연속함수기 때문에 2일 때 얼마였을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9죠. 9를 이쯤으로 해둡시다. 그런데 2보다 클 때만 저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워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2차 함수기 때문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 볼록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래로 볼록일 때인데, 아래로 볼록일 때 어느 지점까지 이 이차함수가 내려가줘야, 최소값이 내려가줘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그걸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K값을 여기에 두면 너무 터무니없고요. 여기에 둔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가 나와버립니다. 그죠? 근데 한 개는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야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결국에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요 좌극한일 때 9개가 돼서 딱 한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3과 그리고 여기 이차함수 이 친구가 만났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요 12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a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2ab 플러스 12가 되고요.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a 보이니까 a로 나눠줍시다. a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a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ab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로 한번 묶어봅시다. b 플러스 2의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8b가 되고요. 48이 되죠. 자, 요 식은 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48이고 요거는 b-2의 제곱 48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고 그리고 a랑 b가 더한 값이 최대가 되도록 a, b의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는 자연스럽게 48이 돼야 되고요. b-2의 제곱은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b-2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가능한 b는 3과 1이 있죠. 3과 1이 있는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b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48과 b를 더하면 51. 자,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이런 규칙을 만족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A6가 1 아니면 2다 이걸 찾는 게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자, AN이 홀수인 경우 다음 항은 2의 AN제곱 형태로 나타내고 AN이 짝수인 경우 그 절반을 다음 항으로 갖는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6는 1 또는 2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죠. A6가 1일 때, A6가 2일 때. 자, A6가 1일 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6 인덱스만 쓰겠습니다. 6, 5, 사실 6도 쓸 필요가 없죠. 5, 4, 3, 2, 1항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A6가 1이라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6가 1이라면 A5는 당연히 2였겠죠. 그리고 2였다면 가능한 게 1하고 4가 있습니다. 자, 1일 때 가능한 거는 2였고요. 2일 땐 1하고 4가 가능했습니다. 4일 때는 가능한 게
2하고 8이죠. 2일 때 가능했던 거 1하고 4였고요. 8일 때 가능한 게 3하고 16이 됩니다. 자, 1일 때 가능한 거는 2였고요. 4일 때 가능한 거는 2하고 8이었습니다. 그리고 1일 때 가능한 거는 2였고요. 4일 때 2, 8, 3일 때 6이 가능하죠. 3일 때는 6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일 때는 4, 32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한 게 1, 2, 4, 6, 8, 32까지 우리가 A1의 값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2일 때는 없었으니까 2일 때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2, 1, 2, 1, 2까지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 2, 8, 2, 2, 8, 6, 4, 32 이렇게 똑같이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되는데 사실은 같은 거는 지워도 됩니다. 2는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네, 2 하나만 남겨놓고요. 중복된 게 또 8이 있죠. 8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 8, 6, 4, 32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되고요. 사실 이제 2가 1하고 4로 나온다는 거 이미 1하고 4는 카운팅을 했고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8은 가능한 게 3하고 16이었죠. 여기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6은 12, 무조건 12. 그 다음에 4는 이미 2하고 8로 카운팅을 했죠. 쓰지 않겠습니다. 32는 어떻죠? 32는 5하고 64가 가능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녀석만 추가를 해줘서 A1의 값을 합을 구하면 됩니다. 64, 그 다음 5, 그 다음에 12, 16, 그리고 3,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써보면 1, 2, 3, 4, 5, 6, 그 다음 나오는 게 8이었죠. 그 다음 12, 16, 그 다음 32, 64입니다. 이렇게는 등차수열의 합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1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36, 이렇게 더하면 96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57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15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6, A7이 요 성질에 따라서 사실은 A6가 1, 2 두 케이스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주어줬고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O, 원점이죠. 원점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O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부분이 세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F'X를 당연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5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프라임 0을 구해야 되죠. 이게 2니까 접선 어떻게 됩니까? y는 2x가 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길이가 2인 직선. 그런데 요게 y는 fx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점 a가. 그러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고, 자, x값은 0하고 a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의 좌표는 완전히 구할 수가 있죠. A, 2A. 그런데 이 A에서의 접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A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F'X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줍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x-a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 x는 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1번 조건, 2번 조건까지 우리가 활용을 했고요. 이제 3번 조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large B가 여기 있다고 치고, 자,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Y는 2X 위의 점이니까 이쯤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은 다름 아닌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OB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X축, Y축.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거는 OA와 AB의 곱인데, 사실 OB와 그리고 가상의 높이를 곱한 값이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이 사이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요 기울기, 선분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면 각각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는 2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A는 a, 2a, B는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 0이었죠. 자, 그러면 a, 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네, 사실 그 뒤에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분자는 자,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맞나요? 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 식을 다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게 다름 아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2분의 5가 나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선분 OA와 AB가 직교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A 값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A는 그러면 사실 뿔마 루트 2분의 5가 될 텐데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A가 루트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OA와 AB를 곱한 값, 그러니까 OB와 H를 곱한 값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A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쉽습니다. 자, OB라는 거는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높이 H는 다름 아니라 2A입니다. 자,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2a제곱 플러스 4a제곱 a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a제곱이 아까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10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5 플러스 20이 돼서 25. 자, 이 문제의 정답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25라고 구하게 됐습니다. 자, 조건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살펴본 직교한다는 성질의 세 번째 조건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조건 때문에 혼란이 왔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천천히 읽어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fk-1, fk 플러스 1 두 개 곱한 게 음수인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음미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차근차근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도 한번 살펴보면 f'-4분의 1이 -4분의 1이고 f'4분의 1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f의 8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조건, 그 네모박스 안에 주어진 조건을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상상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x값이 작아질수록 y값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략 이쯤에 표기를 하고 4분의 1을 이쯤에 표기하겠습니다. 당연히 x축이고 y축입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리고 x값이 4분의 1일 때 또 미분한 값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구역에서는 무조건 함수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x축 위에서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요. 원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아예 원점 밑에서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자,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데, 자, 하나의 값이 0이어도 되고 그러면은 다른 하나의 값은 음이 되든 양이 되든 0이든 상관이 없죠. 아니면 둘 다 같은 부호이거나, 그쵸? 자, 이렇다고 봤을 때 이 여러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뭐가 네모박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 자, 저는 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참고를 위해서 1과 -1도 표기하겠습니다. 원점이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버리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케이스들을 트라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떨어져도, 자, 여기서 함수값 음수고요. 여기서 함수값 양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 사실상 케이스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친구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요. 그리고 만약에 꺾어 올라가져 있는 시점이
x축과 교차하는 시점이 1보다 큰 지점이라면은 어떻게 그려도 부호가 달라지는 시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 y값 음수고 양수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삼차함수는 결국 x값이 커지면 증가하고 최고 정확계수가 1일 때, 자, x값이 작아지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조건 때문에 0을 반드시 지나야 하고요. 지나야 하고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면 1,0을 지날 때에는 마이너스 1이 x값에 들어갔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났을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1,0을 x값이 1일 때 y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함수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x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m이라고 둡시다. 2번, y는 1,0을 지나기 때문에 x-1, 그리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도함수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다는 구체적인 y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는 건 쉽죠. x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1 x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m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1 자 이렇게만 나오죠. 맞죠? 그 다음 2번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2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2x 플러스 m2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도함수를 각각 또 구해보겠습니다. 1번 도함수 y'은 3x의 제곱 플러스 2 1 마이너스 m1 x 마이너스 m1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2번은 3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2 x 플러스 m2로 정리가 되고요. 자, 우리 아까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죠. 자, 요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 1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1 그 다음에 2번은 16분의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2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m2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m1인데 마이너스 2분의 m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계산을 살짝 한번 해보면 16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m2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m2 그런데 여기 16분의 3이 있으니까 자 11,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식을 얻었고 m1, m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m1이 마이너스 16분의 5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m1은 자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서 2분의 m2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11이니까 m2는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m1은 마이너스 8분의 1 m2는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음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음수가 나오는 게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m2가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 2번 케이스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y는 x-1 x 플러스 8분의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f의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8을 넣어 봅시다. 여기서 f의 8을 저쪽 구해보면 7 곱하기 8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 7 곱하기 64 플러스 5 그러면 7 곱하기 69고요. 얘는 483이 나옵니다. 네, 환산을 해보면 483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돌아보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 케이스에 부합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최적의 세팅 1번 그리고 2번 원점을 지나야 되죠. 이렇게 세팅을 세울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비교적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간단했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함수값이.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라고 했고, 이거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 중에서 이제 두 실근 중에서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직까지는 함수의 개형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EGT 플러스 HT가 K를 모든 양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만족시킨다고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fx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fx가 -4x 2의 4x 제곱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ht는 -egt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고, 자, 첫 번째 계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2의 4x 제곱, 마이너스 32x 제곱, 2의 4x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를 2의 4x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x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x 제곱, 음수죠. 그리고 2의 4x 제곱, 양수죠. 그래서 f'x는 음수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 fx의 계형을 그려볼 수가 있죠. 단조 감소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단조롭게 감소를 합니다. 여기는 x축, y축이라 했을 때. 그런데 제가 파란 밑줄 그은 부분, 이 부분을 찬찬히 음미를 해보면 양수 t 값이 주어졌을 때, 양수 t 값이 특정하게 주어졌을 때 여기를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ht는 gt에 마이너스 2배를 한다면 k를 더해준 형태죠. 그러니까 egt가 요쯤 될 텐데 x가 0보다 클 때는 요렇게 묶이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k를 까먹으면 안 되죠. 자, egt가 요 정도에 묶이고, k가 이제 음수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음수라면 요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k가 음수일 때, k가 0일 때. k가 양수일 때는 k만큼 가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fx, x가 0보다 클 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 fx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ht를 새로운 변수 m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이 gt 같은 경우는 이전의 함수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전 정보를 활용을 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2x로 표현을 해주고 플러스 k.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 정보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2x를 넘겨주고 m은 마이너스 m이 되고 플러스 k가 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y는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x 제곱 맞죠? 4x 제곱이네요. 네, x가 0보다 작을 때였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따라서 x값을 예전 정보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식이 y는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k 그리고 2의 4x 제곱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k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요거는 2m 마이너스 2k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k의 제곱하고 같죠. 이런 상황에서 k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k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함수가 2m 곱하기 2의 m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함수의 계형 생각을 해봤을 때 k가 0일 때는 요랬었죠.
이랬을 때 문제 끝단의 조건 0부터 7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조건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0부터 7까지. 여기서는 제가 다른 문자를 도입을 했는데 m이라는 문자를 도입을 했죠. 다른 문자를 도입을 해서 이 x가 0보다 클 때를 구해주려고 다른 문자를 도입을 했는데, 자, 사실상 여기에 있는 m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x가 0보다 클 때 요 x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x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쓰면 좀 더 친숙하겠죠. 자, 요게 2x 곱하기 2의 x제곱의 부정적분은 2의 x제곱이죠.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7, 0 계산을 해주면 2의 49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 조건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결과라고 했는데 다르죠. 다르니까 과하게 계산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7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이 이쯤이라고 하면은 이 면적을 구한 셈이 되는 건데요. 자, 너무 과하게 구했으니까 사실 요 K값이 양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K값이 음수면 그래프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분값이 더 커지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요 방법은 K가 0보다 작을 때를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K가 0일 때도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K가 0보다 클 때의 경우인데, K가 0보다 클 때의 경우, 자, 우리가 사실은 0부터 7까지 적분을 해서 그 값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하는데, 편의상 요 K를 땡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를 땡기면 0부터 적분하는 건 똑같은데, K만큼 땡기면 0부터 적분하는 건 똑같은데 7도 K만큼 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을 하면 요게 다름 아니라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 2의 7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하죠. 자, 7 마이너스 K의 제곱이 4, 7 마이너스 K는 뿔마이죠. 뿔마이고, 따라서 K는 5 그리고 9가 가능한데 K가 7을 넘어서면 안 되죠. 7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K는 5라는 값을 얻게 되고, 우리가 K 값을 알았으니까 사실상 F8, F9를 구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fx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식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f의 m이죠. 이 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fm은 어떻게 됩니까? k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m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5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우리는 F8, F9를 구해야 되니까 8과 9를 각각 대입을 해봅시다. 8을 대입하면 6 곱하기 2에 어떻게 되죠? 자, 9제곱. 그 다음에 9를 대입하면 8 곱하기 2에 16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F8분의 F9를 구하라고 했죠. F8분의 F9.
자, 6 곱하기 2의 9제곱분의 8 곱하기 2의 16제곱. 요거는 3분의 4 곱하기 2의 7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개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리고 k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척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k값이 0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0보다 클 때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죠. 네. 요 점만 시험장에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미적분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봅시다. f'x가 절대값 sin x, 코사인 x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절대값을 잘 처리한 친구들, 그리고 아래의 조건, 요 조건이죠.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요 조건을 잘 해석해준 친구들은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면, f'x는 두 가지로 나눠 쓸 수가 있죠. sin x,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 코사인 x. 자, 첫 번째는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sin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x가 파이보다 크고 이파이보다 작을 때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쓰면 x가 2k보다 크거나 같고 2k 플러스 1보다 2k 플러스 1 파이죠. 작거나 같을 때고요. 당연히 k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더 정확하게 쓰면 2k-1 파이보다 크고 2k 파이보다 작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사실 뭐예요? 덧셈 정리를 사용하면 2분의 sin ex라고 쓸 수 있죠. 요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sin ex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마이너스 4분의 sin의 코사인의 ex, 그리고 이 조건 k 정수, 그리고 밑에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2k-1 파이 x가 2k 파이. 네, 똑같이 k는 정수. 그랬을 때 두 번째 거는 4분의 코사인 ex가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잘 캐치를 한 것 같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적분상수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주기가 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0부터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있다고 하면 2분의 파이도 있을 거고요. 2분의 3파이도 있을 거고요. 2분의 5파이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는 일단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말자고요.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말고, 자, 주기가 파이이고, 그리고 최대값이 4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파이까지만
이 친구를 그려야 되고, 이제 파이부터는 이 친구를 그려줘야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고, 네, 공 뚫린 이 친구,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분의 7파이, 자, 2분의 7파이죠. 2분의 7파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적분상수 C1과 C2가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요게 사실은 이 X축도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처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조건이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친구들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한다. 요건데 이 a는 뭡니까? 이 a는 여기에도 서술이 되어 있죠. 자, y는 fx 위에 점 a, f,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a입니다. 그리고 극대극소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h' x, 즉 fx-gx가 일단 0이 돼야 되는 건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조사를 해야죠. 좌우 보호 조사를 해야죠. 근데 어디서 좌우 보호 조사를 해야 되냐? 뭐 당연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는 a에서니까 여기서 좌우 보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fx-gx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이쯤 있었다고 합시다. 이쯤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더 쉽게 이쯤 a가 있었다고 하면 접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게 바로 gx, 그 다음에 요게 바로 fx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fx-gx 하면 h'x가 나온다고 했고, 자, 요거의 보호조사, 좌우의 보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선 당연히 0이 나올 거고요. A에선 당연히 0이 나올 거고요. 좌우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gx가 한결같이 크기 때문에, 자, 좌우의 부호가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언제 좌우의 부호가 달라질지를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 a를 잡아야 좌우의 부호가 달라질까?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4분의 파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곡점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를 a로 잡으면 분명히 달라지죠. 부호가. fx-gx의 부호가.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을 차례대로 순서를 매기면 됩니다. 자, 변곡점을 찾아서 차례대로 순서를 매기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양수 a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당연히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4분의 3파이. 그 다음 요 친구도 변곡점이 되겠네요. 파이. 그 다음 여기 4분의 5파이. 그쵸? 그 다음 여기 자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자, 이게 A1.
그 다음에 A2 여기 A3 A4 A5입니다. 하나만 더 가면 되죠. 여기 2파이죠. 2파이 요게 A6. 자, 제가 지금 좀 정신없이 필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다 구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6는 2파이, 그 다음에 A2는 4분의 3파이가 나왔죠. 자, 문제에서 둘의 차이에다가 파이분의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100을 곱해라. 이거는 얼마입니까? 4분의 5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00이 되겠죠. 요거 나눠 떨어지고 25.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25, 1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평균이 1이고 편집하자가 t이기 때문에 주어진 확률에 대한 식을 간단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친구를 Z라고 표현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그려보면 사실 이 친구가 양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t가 양수이기 때문에 5-t분의 1이니까 양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양수인 t분의 5t-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자, t분의 5t-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겠죠? 자, 이해되죠? 이렇게 면적이 구해져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t분의 5t-1이 이렇게 음수다 그러면은 이 확률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5t-1의 t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t의 제곱이 아니죠. t. 자, 요 식은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t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만 우리는 챙겨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친구의 최대값 똑같이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p의 x 마이너스 t 그러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t를 t로 나눈 거,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t를 t로 나눈 거 이렇게 되고 p의 t-1 양수니까 그냥 쑥쑥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t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 그거를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k라고 한다. 자, 요 t-1, t 플러스 1, t는 양수라고 했고 표준정규 분포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t가 양수라는 것만 알겠어요. 우리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5분의 1을 살짝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t는 뭐 이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t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 그리고 t에서 플러스 1만큼 간 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봅시다. 언제 최대가 되느냐? t는 일단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t가 가면 갈수록 t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확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센터로 가면 갈수록 이게 표준 정규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t가 5분의 1로 가면 갈수록 이 확률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는 t가 정확히 5분의 1일 대로 계산이 되겠죠. 자, t가 5분의 1일 때, 자, t가 5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p의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니까 0.8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5분의 6이 됩니다. 맞죠? 얘는 마이너스 0.8. 이게 지금 표기가 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로 지금 치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기억하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0부터 0.8까지가 0.288이니까 거기에 0부터 1.2까지는 0.385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673이 나오고요. 0.673이 나오면 거기에 1000을 곱하면 673,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